저는 이탈표 안 나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의당도 민주당이 잘못했지만 이번에는 도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무슨 거래예요 그게? 원장님의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무슨 장사꾼이야? 아니 그러니까 장사꾼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는 그게 그런 무슨 거래야? 아니, 동지끼리-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 말 듣고 정의당이 그러니까- 찬성 반대하겠어요? 그게 문제는 뭐냐 우리한테 괜찮아요. 모욕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모욕적은 누가 모욕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장사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라 하잖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만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그 근본 목적을 부정하고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짜증 난다는 겁니다. 그게. 예. 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모시고 현 민주당의 상황 또 검찰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왔습니다만 두 분의 말쟁이들한테 저를 불러놓으면 안 되죠. 이렇게 엄살이 참 심하세요. 보면 최고의 말쟁이가. 그 이재명 대표가 예. 말 잘했네요. 말 잘했습니까? 무너져 내렸죠.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5만 군데를 칼로 다 이재명을 찔렀잖아요. 예, 증거가 안 나왔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뭐 있어요? 지금 물증이 없다. 현재까지. 예. 그러나 주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어떠한 증언이나 녹취록 내용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보면 좀 여러 거기도 의혹이 없잖아요. 그 외에는 없다. 예. 정영학 나무? 정영학 회계사 있죠. 예. 대리사. 예. 그분이 대장동 전문가라는데 10년간 녹음을 해서 녹취록에도 없잖아요. 그 그럼 녹취록 뭐가 안에 있지? 10년간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 이름은 등장하지 이름이 않는다는 등장하지 것은 않는다. 그렇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10년 전부터 그분이 녹음하면서 이재명만 빼고 했을까요? 어떻게 됐든 저는 우리 헌정사의 제1당, 제1야당, 제1원내당, 예. 제1야당이 아니에요. 제1원내당 원내 다수당의 총재 당 대표를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저는 이 나라 정치가 무너졌다 그렇게 봅니다. 기왕이면은 1조를 채워서 하지 다 합치니까 4,895억 아니죠. 133억 뇌물 같이 합하면 133억 뇌물 합치면은 5,028억이에요. 아주 1조 채우지 왜 1조 클럽에 넣어가지고 하지.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당의 당 대표인데 이제 검찰로서도 이렇게 그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그 영장이 국회에서 통과될까요? 구속영장 체포동의서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법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공자님도 예. 법치는 제일 밑이에요. 법치를 한다고 하면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돼요. 자기들 것은 왜 안 합니까? 자기들 자, 것이라. 문재인 정부 예. 검찰에서 탈탈탈 털어도 없었다.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안 털었습니까? 그건 좀 궁색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 탈탈탈 털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를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 그렇죠. 장모님. 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한 사유를 보면 이제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나서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을 한다.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영장 청구 사유에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검찰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정성호 의원이 법조인입니다. 예, 변호사. 국회의원 예. 이전에 예. 그리고 합법적인 면회를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교도관이 다 적고 있는데 사려 깊지 못한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정성호 의원이 사려 깊지 못하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하 부정관 오얏나무 밑에서
가건을 고쳤습니다. 바꿔매서는 안 돼요. 예. 그런데 사리ገብ지 못하다 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이재명 구속 사유가 됩니까? 영장 신청 사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 인멸 정황으로 판단했다라는 건데. 아니 이미 그분들은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증거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다 조사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면회한 것이 어떻게 증거 인멸이 됐습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그런데 또 이 정성호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성호 의원 말은 아내가 좀 꼭 면회를 와달라고 했다. 남편이 꼭 면회를 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좀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것 역시 또 회유로 볼 수 없느냐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저도 감옥 살아봤어요. 예. 그리고 억울하고 음. 하니까는 면회 오라고 그러죠. 좀 와달라 해라. 네. 오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예. 또 정성호 의원으로서는 잘 아는 사이니까 이로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됐든 저는 정성호 의원이 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면회를 하냐 이거죠. 이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리ገብ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에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죠. 그래서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데 검찰이 저는 그거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5천만 국민 다 영장 청구해야 될 거예요. 아, 그렇게 구실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렇군요. 그럼 조만간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이제 올 텐데 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8석이 이탈표가 생기면 이제 그 가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까지 검찰 행태나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를 봤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네. 저도 국회의원을 했고 예. 원내대표를 하면서 예. 그래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뚜렷하게 본인이 인정한다고 하면은 별 문제지만은 부인한다고 하면은 헌법 정신대로 그래도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해서 불구속 법원의 수사 심판을 받아봐라. 그래서 저는 참 그분들한테 거명돼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국민의힘 전신 송광호 의원이나 예. 염동열 의원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와서 저는 부결시켜줬어요. 예.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가지고 한 분은 감옥 살았고 예. 한 분은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의원직이 날아갔지만은 저는 헌법 정신도 불구속 기소가 원칙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28석이 민주당에서 넘어가야 가결된다 하는데 예. 당을 같이 한 사람들은 동지입니다. 동지다. 예. 그래서 저는 특정인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상민 우리 민주당 의원이 네. 깨끗하게 한번 실질심사 받아봐라. 법원에서 예, 받아봐라. 네. 하는 것 자체가 체포 동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조홍천 의원 당론으로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저도 당론으로 구태여. 국민 정서도 있고 하는데 당론으로 우리가 반대하자 이런 것 결정하지 않아도 저는 이상민 의원도 조홍천 의원도 찬성하지 못할 겁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예요. 그리고 정의당도 물론 민주당이 굉장히 소외시키고 그러한 섭섭함이 있어요. 예. 제가 안철수당 원내대표를 할 때 민주당은 당시 민주당은 의석이 부족해 가지고 안철수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렇지만 저한테 아무것도 공유를 안 하고 협력을 구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와요. 예. 그러면은 안철수당 의원들은 저게 민주당이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시 여당하고 같이 가자. 예. 제가 그래요. 우리가 꽃길로 가다 보면은 도착해 보면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다. 그래도 우리는 진보를 표방하는데 민주당하고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의당한테도
저는 정의당 사람들도 잘 만나요. 예. 민주당 지도부한테 예. 원내 지도부들한테 당신들이 정의당과 군소정당을 무시하면 안 된다. 늘 공유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함께 나가야 우당 아니냐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정미 대표도 맞아요. 정의당을 민주당의 이중대냐.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특히 그 위성정당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예. 정의당이 엄청난 큰 피해를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건 사과해라. 민주당이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음흠. 하고 저는 민주당 지도부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정의당한테도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 음. 그런 저는 이게 무슨 뭐 사탕 발림이 아니라 유신 군사 독재의 산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그전에는 10석이었는데 20석으로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양당 피해가 있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들어주자. 그래도 어떻게 됐든 다당제를 만들어 보려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10석으로 내려야 된다. 예. 이것을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라고 저는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예. 민주당이 잘못이에요. 섭섭하게 만들었어요. 정치도 인간이 해요. 예. 사람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의당을 또 끌어안고 정의당이 어떻게 근데 정의당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찬성표를 던지겠냐고요. 저는 절대 못 던진다고. 정의당이 끌어들여가지고 굉장히 제가 불편하거든요. 정의당이 섭섭해서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정의당은 뭐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진보의 원칙에 배반된다고. 아니 우리 진 교수는 배치가 된다고 보고요. 진 교수는 과거 정의당 지금 정의 당원이죠. 정의당 당원이에요. 네, 당원이고 지금 문제가 됐던 건 그게 아니라 지난번 조국 사태 때예요. 그때 우리 편이라고 편들다가 정의당이 지금 타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글쎄 조국 사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에 지금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이거죠. 정의당이. 그런데 아니, 그것을 잘못한 것은 이번 사안에 민주당이다 대해서는 이거예요. 이번에 사안 대해서는 첫 번째 거는 뭡니까 고래의 변수가 아니고요. 예. 조국 사태 때입니다. 조국 사태 때 우리 편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다가 당 전체가 지금 위기에 몰렸거든요. 그걸 지금 이것은 조국 사태보다 더 심하거든요. 조국 사태는 뭐 5년 다 합하여 5년 2년인데 이건 좀 유죄가 떨어질 경우 형량이 뭡니까? 최소 10년에서 무기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들이 유죄의 경우에?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또 다시 같은 배를 탄다? 그거는 정의당 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정의당 입장은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정의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진보의 원장님. 길을 같이 가면서 아니 이게 진보의 이 길입니까? 물을 마시고 가면서 내가 다시는 이 우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어놓고 간 사람이 돌아서 다시 먹는 거예요. 네. 세상에 길을 가다 보면 소도 보고 중도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 정의당이 물론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 대한 섭섭함이 있겠지만 예. 그래도 같은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은 이 서로 부결에. 협력해야 된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앞으로 음.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이게 여기서 정치적 그렇지만은 정의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다 하면은 걱정 없어요. 만약에 정의당 의원들이 이번에 찬성에다가 부결 만약에 반대표를 던지면 예. 정의당 그날로 해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진보거든요. 민주당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끼리 편들어주고 말이죠. 범죄자다 하더라도 우리 편이니까 동지니까 편들어주고 이러면 우리는 죽어요. 민주당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김성현 소장님. 민주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뭐 지금 공개적으로 저는 말씀하신 분들 없을 것이다.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탈표 안 나온다고 봐요. 아하, 그렇군요. 당을 같이 해보면은 동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본인이 부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소해서 재판 받아서 이재명 만약에 유죄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거지. 그런다고 해서 꼭 혐의를 국회의원들이 인정해가지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느냐, 구속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예.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제가 없다. 원내대표를 3번 해본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심리는 그런 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의당도 민주당이 잘못했지만 이번에는 도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니 자꾸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여기지는데 무슨 거래예요, 그게? 원장님의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무슨 장사꾼이야? 아니 그러니까 장사꾼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는 그게 그런 무슨 거래야? 아니, 내가 동지끼리- 얘기하는 거지 내 말 듣고 정의당이 아니, 그러니까- 찬성 반대하겠어요? 그게 문제는 뭐냐 우리한테 괜찮아요. 모욕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모욕적은 누가 모욕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장사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당 민주당이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잘못했다는 얘기도 아니라 하잖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만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그 근본 목적을 부정하고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게. 예. 자,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될 경우에 그 당헌 80조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제 만약에 기소되면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80조에 대해서는 이미 예. 그 해석을 별도로 해놨잖아요. 네, 네. 그러기 당무위원회에서 때문에, 예. 판단할 수 그것은 있다. 당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음흠. 그건 민주당 내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이거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리고 본인이 자기 자신은 뭡니까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그거 가지고 선거했는데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말이죠. 네. 자기들끼리 한 내부 그 당헌 아닙니까? 헌법이에요. 이것도 깨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당헌을 깬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수사가 계속될 경우에 이번 또 영장 청구가 처음이 아니고 계속 또 영장 청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많이 하시기 그건 때문에 이미 예. 청와대 정무수석이 시사저널에 얘기한 몇 개월 전에 네네. 이재명 대표한테는 계속 영장 청구가 될 수 있다. 영장 청구를 할 거고 구속동의서가 국회로 간다. 스케줄대로 일정대로 움직이겠죠. 지금 현재 그 뭐 변호사 대납, 네네. 변호사비 드납. 변호사비 대납 또 뭐 그거 뭐죠? 대북 송금 네. 이런 쌍방울 관련 것은 의혹. 지금 현재 안 돼 있으니까 예. 추가 기소를 하겠죠. 지금 수사 중이니까 예. 또 그건 그거고 검찰이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 지금 현재 그 김성태 회장 관계가 있으니까 수사가 미진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검찰은 그렇게 추가 기소를 해놓음으로써 예. 더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수사팀이 달라요. 수사팀이 다르고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 수사를 갖다 성남 쪽에 맡겼거든요. 그때 누굽니까 신성식 씨, 그다음에 그 밑에 뭐 박은정 검사, 친정권 검사들 안 치느라고 이 사건 자체를 잘라놓은 거고, 그다음에 수사의 진척도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사가 계속되면 이제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선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네. 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드러날 검찰에서 증거를 낼 때는 당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처럼 5만 군데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증거 하나가 없을 때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표에 대한 전 민주당 내 사정은 잘 몰라요. 당원이잖아요. 아무리 복당을 했지만 예, 예. 사실 예. 그 정당이란 게 보면은 의원이 아니면 원내 안 그렇게 계시면. 예, 활동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정치 저는 구단이신데 그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아 국회의원 예. 근데 이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은 내가 민주당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나보다 자기당 걱정을 안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예정된 거거든요. 계속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이 하나하나가 그 자체 하나하나가 지금 징역 10년 이상형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들이란 말이죠. 계속 국정영장을 던질 겁니다. 그럼 계속 방탄을 치겠죠. 그렇다 보면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민주당 방탄은 지지율 아니고 예, 방탄 맞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고 지금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지금 뭐 국힘이 저렇게 깽판을 치는데도 뭡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과 지금 두 자릿수 차이로 벌어졌단 말이죠. 예. 이게 일상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총선을 치릅니까?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세요? 아 그런 걱정하니까 지금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걱정을 야당 단합이라고 규정을 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아니, 떨어지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진실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들이 바본 줄 아세요. 아, 국민을 누가 바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모른다고 하시지 진중권 교수만 않습니까? 국민을 하늘로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대로 모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지율이 좀 바닥인데 국민들 아, 알겠습니다. 지지율은 가지고 계속 떨어질 겁니다 아마.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걱정하세요.
예. 국가를 위해서.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그 친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다. 그래서 또 이 움직임을 민주당 내에 어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언론이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 글쎄요, 어떻게 저는 확대 해석을 하는데 확대 해석하자. 예. 제가 사실 이낙연 대표하고 아무래도 가까운 호영 예. 호재하는 사이인데 호영호재 하시는 그분들도 그러한 생각하지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아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좀 프리한 입장에서 어드바이스를 한 거지. 예. 꼭 거기가 그렇게 뭐 친명 비명 또 이낙연이 다음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초반에 이제 그 검찰 수사의 공정성 양쪽 다 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서면 조사 받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었고 소환을 위한 변호사의 협의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면 조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대선 전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도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에서 제일 많이 수사를 받아본 조사를 네. 받아본 사람이에요. 예. 15년 조사 받아보고 15년 재판 받다가 이제 끝났는데 이번에 또 국정원 고발로 인해서 또 조사받고 지금 기소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예. 판단을 해서 서면 조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 이번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엄연히 문제가 있지 않냐.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를 해봐야죠. 안 하니까 특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특검 해야 됩니까, 원장님? 저는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예. 제 말이 맞았어요. 이상민 장관 탄핵해라. 예. 그리고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 예. 정치권에서 음. 국민들도 양분화돼 가지고 분열돼 가지고 예. 검찰 여기는 믿고 저기는 못 믿고 음흠. 상대방이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공정하게 분업시켜서 특검으로 밀어버려라. 쌍특검에다 했으면은 이런 꼴 안 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 1월 달에 127억 달러 무역 적자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대중무역 적자가 40억 달러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 그런데 저는 미중 갈등으로 경제 문제가 가장 크다고요.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줘라. 예. 미 국방장관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국방장관한테 우크라이나에 무기 줘라.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아침 블룸버그에서도 발표했잖아요. 4월 달 정도 4월 때 있을 것 것이다. 같은데 예. 국빈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른다고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외교적으로도 예. 국내적으로도 중국은 풍선 3개로 날리는데 우리나라만 안 왔대요. 저는 못 믿어요. 북한에서 무인기가 그렇게 왔어도 몰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특검으로 보내버리고 예. 거기에서 분업해서 해라 이거죠. 그럼 이재명도 불만 없을 거 아니에요. 쌍특검을 민주당도 해라. 불만 없을 거 아니에요. 대장동이든 그걸 도이치모터스 다 하죠. 김건희 여사 관련이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왜 지금 우리가 이재명 가지고 김건희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하냐고요.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간섭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윤심 공천해 가지고 내년에 뭐 다 될 총선에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검찰총장은 명령이 통하지만은 대통령은 정치권의 명령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을 잘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특검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 근데 최근 또 천공 얘기가 또 나오죠. 대통령 관저에 등장해서
이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 CCTV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핵심 증거로 뽑힌 이 영상이 보존 기간이 다 돼서 삭제됐다.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글쎄요, 그걸 누가 믿어요? 과거에요. 아, 믿을 수 없습니까? 과거에 예. 높은 사람, 예. 특정한 사람들이 갈 때는 CCTV 깔아. 아, 꺼라. 예. 아예. 그렇게 하고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하. 나는 천공이 가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CCTV 그걸 믿지를 않아요. 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껐을 것은 수도 있다, 아예. 자 보십시오. 예. 김건희 카페, 팬카페. 팬카페, 예. 건희 카페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되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음. 건희 카페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하니까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천공 스승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리하고 관계없다 입장을 선언하면 되는데 딱 선언해버리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비일학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천공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당공화국이냐 점쟁이공화국이냐 스승공화국이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천공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요. 저는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리하고 천공 스승 관계없다 해버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건희 카페 아무 소리 없잖아요. 저는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왜 저렇게 끌고 가시는지 그거 자체를 의심스러워요. 우리 정확히 선을 긋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의혹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자꾸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가요 트위터에서 봤는데 천공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50대 60대 당신들은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압박을 안 받았지 않냐. 예. 그 일본어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저 양반이 그럼 우리 역사를 무시해 버리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해결할 길이 없죠. 지금 국민들은 천공 스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 내분이 탁 그어버리면 안 해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추진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또 천공 측에서는 국회 청문회 참석하기 원한다는 아니 민주당 또 동네방네 사람 다 불러서 청문회 하나? 아니 뭐 어울리잖아요. 어차피 민주당에서 국회 질의하는 내용이 천공 아니면 김건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아니, 그 글쎄요. 정치적 콘텐츠가 유일한 정치적 콘텐츠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김어준화 그렇게 된 얘기할, 거죠, 당 전체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가 그거 찬성하는 있지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그런 것 가지고 예. 청문회 한다고 전다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럴 국회가. 때가 아니다. 예. 예. 자, 국민의힘 얘기 여쭙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계속 윤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그렇게 계시죠? 봐요. 대통령 내분이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도 천하람 허리케인이 불고 있고 아니, 안철수 그런데 후보도 건재하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예. 윤석열 vs 천하람. 아니요 안철수. 이준석. 이준석. 아, 그렇게 됐잖아요. 윤석열 대 이준석이다. 자, 이번. 아. 그리고 예비 경선 컷오프에서는 이준석 완승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김기현, 안철수, 안철수, 김기현이 뭐 여론조사 엎치락하는- 올랐다 내렸다 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10개월도 안 된 대통령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 탈당, 탄핵, 안락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 집안이 되는 집안이냐고요. 지금 경제가 남북 관계가 외교 관계가 국방이 이 어려운 때 예. 저런 일을 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내부는 당에다 맡기고 국정을 잘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예.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항상 민주당보다 높았어요. 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감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를 못했다고요. 과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민주당에서 쫓겨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윤심 받은 뭐 검찰 출신들 내년 총선 총선에서 때. 해도 저는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아하.
그리고 내년 총선 끝나면요. 불을 보듯 대선 전국으로 바로 들어가요. 아하.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저도 국회의원 했습니다마는 예. 미래 권력의 줄수지 죽어가는 권력의 줄 안 섭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까지의 정치 경험을 보면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뭐 윤심 윤핵관해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나경원, 안철수 죽이려고 하지 말고 국정을 잘하시면은 그리 다 따라가요. 그것이 좋지.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치열한 선거 과정을 겪어서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은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예.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와드려야죠. 음흠. 그러니까 민주당이 발목만 잡지 마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3대 개혁 내었으면 민주당이 개혁이 주체가 돼서 함께 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최근 주요 정치 현안 문제까지 질의드렸어요. 함께해 주신 분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는 이제 부르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